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다시 앞쪽으로 좀 갈게요. 아까 소각에 대한 이야기 좀 하다가 넘어갔으니까. 자, 예, 차례 안 끝났잖아요. 7.6까지 아까 설명드렸어요. 7.6. 예, 그다음. 그 오른을 제가 말씀드린 오른 그냥 여기 목차만 해도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그 기출 문제들 좀 가져오시면 제가 이제 그거랑 같이 섞어서 좀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각가사 소각부 했고요. 7.7에 설화, 무가, 연극의 양상 이렇게 나왔죠. 설화 옛날 이야기고 무가는 무당의 노래입니다. 무당의 노래, 연극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7.8이 경기체가 시조 가사인데 경기체가는 이 경기라는 것이 광경이라는 뜻이에요. 광경. 경기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 광경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경기체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경기체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걸 경기하여가라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 재밌는 게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하여하고 여하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여와 여하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글자가 바뀌었어 이런 거 말고 뭐가 다를까? 이거 아시는 분은 대단한 실력이에요. 뭐냐면 여하는 정말 몰라서 너의 의견 어때? 영어로 말하고 What's your opinion? 이해가요? What's your opinion 하면 알겠죠? 너의 의견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여하는 뭐냐면 여하 말 잘못했네. 여하가 What's your opinion? 여하가 근데 이 여하 하여가 근데 이 하여는 제가 이 화를 하는 이 하여는 뭐냐면 하여는 내 의견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해가요? 근데 네 의견은 뭐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원의 노래 중에 뭐가 있죠? 하여가가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이거 몰라요?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이 노래 한 거 아닙니까? 이런들 어때? 네가 고려 사람이 어때? 조선에 가서 합류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누리리라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하다가 철퇴 맞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방원이 내 의견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네가 내 의견 안 들으면 어떤다는 거야? 죽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어려워요? 설명? 네 의견, 그러니까 내 의견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이게 하여인데 여하는 내 의견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니까 네 의견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같아요, 달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하는 그냥 네 의견에 내가 괜찮으면 네 의견 따를 의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따를 의향이 있다니까 여하는 따를 의향이 있어. 네 의견이 괜찮으면. 근데 하여는 내 의견은 딱 이거야. 네가 내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이런 거라니까. 그럼 이해가 쉽지 않나요? 지금 말이 어려운 거야. 문법에서 설명 의문과 판정 의문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다르긴 뭐 한데. 이거 비슷한데 네. 이거 말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하여 그래서 여하가라고 안 하고 그냥 물으면 넘어가서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린 거니까. 네. 몰라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경기체가, 경기하여가고요. 시조도 제가 이야기했죠. 시절 가조의 줄임말이에요. 시절 가조. 시절 가조가 뭐냐? 유행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조는 아는데, 이 국문학 공부했다는 사람들 물어봐요. 시조 뭐 약자냐 몰라. 시조가 시조 아니었어? 이게 아니라, 시절 가조의 줄임말. 시절 가조의 줄임말. 이해가죠? 그래서 시조가 되는 것이죠.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행가. 가사는 뭐 긴 노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중세 후기 문학으로 가면 이제 여기 보면 조선 왕조에 이제 한문학이 정착이 된 거죠. 고려 때 워낙 한문학이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2로 가면 이제 훈민정음이다. 1443년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서사시 언해 우리말로 푸는 거고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이라는 여러분 훈민정음 8.2.1의 원래 뜻이 뭐냐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 훈민정음. 그 정도 알죠? 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고요. 용비어천가라는 것은 용이 하늘을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용비어천. 그 용비어천가의 뜻은 뭐냐 써놓으세요. 의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용비정가를 왜 썼냐? 라고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 조선이 정당하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악장이라는 게 있어요. 8.3점. 여러분 악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악장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슈퍼. 주포. 떴다가 안 떴다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 악장은 뭐냐면 떴다가 안 떴다가. 주포도 좋고. 그러니까 잠깐 조선시대에 왔다가 막 이게 송축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악장이라는. 그래서 조선시대 막 왕을 막 이렇게 칭찬하는 노래 주로 또그 풍경을 칭찬하는 노래. 그러다가 사라져버려요. 악장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경기체가 뭐 이제 노했고,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사대부 가사, 정철 가사, 여성 가사 이렇게 나오죠. 그 8.3.4의 사대부의 가사, 정철의 가사, 여성 가사. 요거는 조금 더 볼게요. 161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 재밌잖아요. 우리가 여러 사전 예전에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아요? 네. 아니 맞잖아요. 저도 뭐 영어 박사지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봅니까?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 하다 보면 막 너덜너덜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사대부 가사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61쪽에 사대부 가사부터 보겠습니다. 8.3.4 고려 말에 불교가 나타나서 가사의 출현을 고했으나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가사의 주인이 승려에서 사대부로 바뀌었다. 이건 알겠죠. 원래 왜 그러냐면 원래 그 가사는 포교 가사였어요. 포교가 뭔지 알죠? 불교를 이렇게 퍼뜨리려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가사는 원래 고려 말에 이런 포교가 승원가 이런 노래. 이게 스님할 때 승자가 으뜸한 자거든요. 승원. 요즘 말 스님이 으뜸이다 이런 거예요. 불교가 으뜸이다. 뭐 이런 노래예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포교 가사였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뭡니까 정극인으로 가는 거예요. 정극인이 어디 나오냐면 160쪽 볼까요?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보세요. 정극인은 옛날 시절에 8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1401년생인데 1480. 야, 이 당시에 1400년대 80이면요. 보통 요즘 말로 한 200세 사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당시에 1400년대는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아시죠? 선사시대 평균 수명 18살이에요. 선사시대. 네. 그래서 품계를 높여 이게 이제 은전이 내리는데 이분은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후학술을 양성해.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여러분 부루헌이라는 게 이 정극이는 혼데 왜 정극이는 호가 부루헌인 줄 아세요? 부루헌. 요즘 말로 근심 없는 집이란 뜻이에요. 거기 부루헌곡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심 없는 집. 이름 참 잘 만들었지 않았어요? 이름이 부루헌이야. 부루헌 정극이. 부루헌가도 있고요. 그래서 뭐 뒤에는 넘어가도 되고. 그래서 자 오른쪽 161쪽.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이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제가 여기 뭐죠 161쪽에 막 거기 김구가 어쩌고저쩌고 화전별 이런 거는 잘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스킵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8.3.4의 사대부 가사 있죠. 네. 정극인의 상춘곡. 여러분 상춘곡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거기 세 번째 줄 8.3.4의 세 번째 줄에 조선시대 사대부 가사의 첫 작품은 정극인의 상춘곡이다. 봄을 이 상자는 뭐냐면 감상한다는 뜻이에요. 봄을 감상하는. 여러분 상춘객은 들어봤어요? 예. 그게 상춘곡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상춘객. 그러면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하는 것이 정극인이 요즘 말로 뭐 어디 사람이냐? 밑에 나오죠. 태인 사람이에요. 태인 사람. 여러분이 이 태인은 그 뭡니까 전라도 정읍의 근처에 태인이 있어요. 태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 정극인 뭐 이렇게 태인 정극인 한번 쳐보세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모르셨죠? 네. 그 정극인 그 마을이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번 특히 봄 같은데 만약에 정읍에 내가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정읍만 딱 가지 마시고 이런 데 가는 거라니까. 아니 그래야지 이런 공부가 돼요 진짜. 이거 아니 여기서 탁상 공부만 물론 이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국문학 공부는 답사가 중요해요. 답사가 필드웍이라고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국문학이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현장에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 상춘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상춘곡의 노래까지 뭐 다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고 이제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전라도 담양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세요. 162쪽. 보세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162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송순 나올 거예요. 송순. 나오죠? 송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어디를 할 거냐면 봐요. 지금 그 162쪽부터 171쪽에 8.5 있죠. 관인문학과 왕조사업의 표리 있죠. 위에까지 쭉 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죠, 그냥.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가는 것보다 목차를 보다가 아 이건 좀 봐야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부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송순이 면왕정가를 썼어요. 면왕정가. 들어보셨죠? 이 면왕정이 어디 있냐? 담양에 있어요. 제가 아까 뒤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송순 나오죠. 늦게까지 벼슬을 했는데 뭐 우참차는 몰라도 돼. 이제 치사 이제 다 할 거 다 하고 치사라는 게 그거예요. 버리고 전라도 담양 제 말 맞죠? 담양으로 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경정이라는 거 있다고 시경정 그림자 실식자이다 그림자 영자 이거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나요? 아, 내 이야기 안 했나? 담양에 가면 여러분 시경정을 꼭 가셔야 돼요. 이거 정말 저는 이 시경정을 몇 번 가봤는데요. 와 진짜 풍광이 기가 막혀. 여러분 시경정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어보셨죠? 담양 가면 중록원만 가시지. 네. 시경정도 가고 여기 면왕정도 있어요. 면왕정 이런 데를 가야 한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뭐 면왕정이라는 것이 이제 우러러보는 정자라는 뜻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왕정가가 그 면왕정가라는 그 가사 속에 뭐가 나오느냐 보세요. 어디 나오는? 야, 할 게 너무 많아서 169쪽을 보세요. 169쪽. 여기는 제가 다 할 겁니다. 이거 워낙 유명한 기 때문에 169쪽에 거기 10년을 경영하여 나와요. 말이 빠른가요? 169쪽에 10년을 경영하여 있을 텐데. 네. 초려 한간 지원행. 이게 요즘 말로 하면 10년을 돈을 벌어서 경영했다는 거. 10년 돈 벌어 가지고 초가집 한 칸. 야, 이게 옛날에 요즘은 공무원 10년 하면 초가집이 아니라 뭐죠? 타워 팰리스 하나 살 것 같은데 좀 공부. 이해가시죠? 10년을 경영해서 초가집 한 칸 지어 가지고 자 봐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초가집을 지었어. 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여기 초가집을 지었다고 10년을 돈 벌어가지고. 그런데 반 칸은 청풍이고 반 칸은 명언이에요. 이거 너무나 좋아. 반 칸은 맑은 바람이고 반 칸은 뭡니까? 밝은 달이야. 근데 여기 지금 뭐예요? 강산은 들 데가 없고 강이 24평쯤 되나 봐. 두 개밖에 없어. 24평 두 개 더 돼. 강산은 들 데가 없으니까 둘러두고 버리라.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뭐예요? 차경입니다. 정치를 그리는. 차경이라는 게 여러분 아파트 대부분 사시죠?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앞에 산하고 뭐 아파트 앞에 꽃밭이 내 집이에요? 내 집 아니죠? 근데 내 집 같죠? 아 맞잖아요. 네. 대답을 이거 맞죠? 이거 그게 차경이라니까. 그게 내 게 아닌데 내 거 같다는 거예요. 아, 이 표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음미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10년을 돈 벌어서 초가집 하나 지어가지고 방카는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이들 뭐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 방카는 정품. 이건 솔직히 뭐 원래대로는 뻥이죠. 말이 안 되지. 여기 아이가 그럼 밖에서 잡니까? 한 데서 잡니까?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연과 버타며 산다는 걸 이렇게 쓴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 이야기가 있고요.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 하다 말았지? 할 게 많아갖고. 그래서 이제 사대부 가사 막 이야기했고 송순도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했고요. 송순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정철이 나와요. 거기 162쪽 8.3.5에 나오죠. 이 정철이 송순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뭐 그렇게만 알면 돼. 이걸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자, 163쪽에 두 번째 단락. 정철의 작품은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시조가 79수고 성산별곡, 관동별곡, 삼해인곡, 송민곡이 있다는 거예요. 성산별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산별곡이라는 게 이제 이것도 여러분 시경정에 가잖아요. 시경정에 가면 성산별곡 가사가 나와요. 한번 제 말이 못 믿겠어? 그럼 가보세요. 시경정을 딱 가면 성산별곡 12가 있어요. 자, 관동별곡은 뭐 관동에 이제 그 뭡니까 관찰사가 돼가지고 쓴 글이고. 그럼 정철문도 호남가단에. 그렇죠. 호남가단이 당연하죠. 영남가단이 아니죠. 지금 담양 쪽이라니까 정철은 다 담양 쪽에 있어요. 그 관동벽으로 서서 강원도 쪽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강원도 쪽은 이제 그냥 관찰사로 부임을 받으니까 내가 뭐 여기 요즘 이런 거 있잖아. 정읍에 있다고 해서 뭐 그쪽은 하는 게 아니고 관찰사는 막 이리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막 그러잖아요. 네. 돌고 도는 거지 이게 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삼인곡 송민곡 보세요. 이제 여기 삼인곡 송민곡이 죽이는 노래예요. 질문. 예, 순서는 질문. 어떻게 될까요? 연대는요? 연대는 거의 이렇게 순서 들어갔어요. 순서대로 관동 이렇게 거의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삼인곡 다음에 또 송민곡을 지었거든요. 관동별곡 지은 다음에. 삼인곡 할 때 미는 선조의 선조임금. 선조임금을 그리한 노래고요. 송민곡은 삼인곡의 속편인데, 자, 그럼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을 만약에 삼인곡과 송민곡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충절인데 둘 다 충절인데 하나는 그 저게 아닌가요? 뭐라 그러죠? 깊이? 뭐 문학의 그렇게 깊이? 아니 모르겠어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알려드릴게요. 네. 삼인곡은 여인은 혼자 여인의 독백이에요. 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모놀로그예요. 모놀로그 알겠죠? 예. 자, 이거는 감녀와 을녀가 나와요. 그럼요. 두 여인이죠. 그러니까 대화예요. 대화. 대화가 영어로 뭔지는 알죠? 뭐라고 하죠? 다이얼로그.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 그리고 삼인곡이 좀 더 한자가 많아요. 송민곡이 좀 더 한글이 많아요. 뭐 이렇게 다라고 쓸게 다. 그래서 이 삼인곡은 제가 삼인곡 읽어보셨어요? 이것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간단히 말하면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럼 이 여인을 이야기했을까 정철은? 만약에 정철이 뭐 임금이시여 저를 왜 이곳에다 유배했습니까라고 막 직접적으로 쓰면 옛날에 살 수 있을까요? 네. 옛날에 왕이 그냥 하늘이죠.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도 이거 뭐예요? 임에게 내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연지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 받을 것이고 이 정철 남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요. 여기 보면 이 여성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아. 연지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 받을 것인가 이건 나오고 난 차라리 범나비가 되겠다. 범나비가 돼가지고 그 나무들 나무 향나무에 향나무에 앉았다가 님의 옷에다가 이거 안고 싶다는 거야. 근데 님은 나를 모를 망정 나는 님을 알겠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자세히 이야기는 복잡하고 근데 이 감녀와 을녀는 뭐냐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재밌지 않나요? 공부하기가 정철의 두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잘 몰랐어. 아, 감녀라는 여자가 있고 을녀라는 여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한쪽은 착한 여자고요. 감녀 한쪽은 되게 악한 좀 성격이 약해. 뭐냐면 여기도 여인이 쫓겨났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감녀라는 여자는 나는 차라리 막 임금 내 사랑한 임 옆에 가가지고 막 햇빛을 막 비치겠다는 거. 햇빛을 이해가시죠? 한 3일 동안 햇빛을 비치고 싶다. 그러니까 을녀가 무슨 햇빛이야 그냥 소나기나 그냥 3일 동안 퍼부어버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감녀와 을녀가 있는 게 아니라 정철에 이렇게 생각하면 멋있지 않나요? 제가 뭐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 정철의 두 마음이야. 한편에는 그러잖아요. 임금이 나를 쫓아내도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 두 마음이 있지 않아요? 있어요. 막 많잖아요. 없어요? 뭐 어떨 때는 이 공부가 재밌어 하다가 내가 이 나이에 이거 왜 공부해 이러잖아. 그거 똑같은 거죠. 이 정철의 두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 송민곡. 그 다음에 이제 장진주사는 이제 술 마시는 노래예요, 알죠? 성산별 제 시경정 하는 게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거기 성산별곡 거기 밑에 딸락 볼까요? 밑에 딸락 성산별곡은 성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성산이 담양에 있는 거예요. 시경정 보세요. 성산이라는 게 담양에 있는 그런 지역이 지역. 시경정 나오잖아요. 쉴식자의 그림자 영자 맞죠? 네. 정자를 찾아가서 주인 김성원이 산수에 붙여 지내면서 모든 시름을 잊고 있는 거동을 칭찬한 작품이다. 송순의 명안랑 정가를 본받아 지었다고 하겠으나 경치 묘사와 흥치에 대한 표현이 한층 뛰어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일가사의 완성입니다. 자, 관동별곡 이제 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올 거예요.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서 요즘은 도지사죠. 금강산 일대 경치를 둘러보고 가는 이제 사이에 지었다는 거예요. 네, 기가 막혔었죠. 삼인국과 송민국은 임금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나왔죠. 충신 연군지사,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시가의 전통을 잇고 조이의 만분가. 만분가는 이 분자가 무슨 분자냐면요. 분할 분자예요. 분할 분자. 분할 분자. 만분할 때 이 분자가 분할 분자라고 써놓으세요. 만번 분하다. 요즘 말로 하면 만번 분하다. 내가 유배를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유배를 갔기 때문에 만번 분하다. 그래서 만분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천상의 백옥경에서 버림받아서 하계로 내려온 여인의 비하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야기 좀 했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랬죠? 자, 옛날 사람 유배를 간 게 아니라 나는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다. 하늘나라의 선녀였다. 근데 인간 세상 으로 내려왔어. 이걸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로? 하강이라고. 네? 뭐라고? 무슨 강이라고 했는데. 적강. 이제 알긴 아시는데 정확히는 이게 적강이에요. 이게 신선적이라고도 하고요, 선녀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옛날 사람들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유배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는데 글자 한자 잘못 읽어서. 요즘도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 인생사 노래 있잖아요. 한 글자 잘못 읽으면. 그래서 이 적강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소동파의 적격부에 보면 뭐가 나오죠? 우화등성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상의 날개에서 이야기했는데 어깨에 핏이 달려서 신선하게 산으로 올라간다. 우화등성이잖아. 나는 유배 온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신선이다. 그래서 그 뭡니까, 이상의 날개 보면 막 갑자기 여기 어깨에 날개가 막 돋는다고 나오지 않나요? 네. 그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사람이 동양학을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성산별곡,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뭐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다. 넘겨보세요. 송민곡, 자, 두 여인의 문답. 보세요. 좀 백그라운드가 있고 보는 거하고 없고 보는 거 다르지 않나요? 네. 보세요. 이제 이해가 쉽잖아요. 감녀 을려 두 여인의 문답으로 전개된다. 묻는 여인과 대답하는 여인.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 뭐 하여이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묻고 대답하는 겁니다. 작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잊게 한. 그러니까 이 정철이 이게 모르겠어. 여자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 읽어보면 와 놀랄 정도.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습니까? 직설법은 피하고 자연물에서 가져온 심상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임금을 생각하는 충신의 마음. 이제 알겠죠? 자, 그다음 여성 가사. 또 여성 가사가 너무 재밌죠. 여기 사대부 가사, 이제 사대부는 뭐 여성을 규방에다 감금해 놓고 뭐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달라 보세요. 거기 여성 가사가 어떤 작품이 시작되었는가 고정하기는 어려운데 허초이라는 거 밑줄 쳐보세요. 이게 허난설언이에요. 허초이는 허난설언을 허초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난설언이 이제 호잖아요. 규원가는 뭐냐면 규수의 원망. 규수의 원망. 자, 규원가는 거기서 써보세요. 삶의 고난을 있는 대로 그려냄. 삶의 고난을 있는 대로 그려냄. 자, 여러분, 허난설은 생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 강릉. 그렇죠. 강릉이 있어요. 강릉. 강릉 초당. 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야기 왜 하냐면 여러분 그냥 당연히 강릉 뭐 허난소로 생각은 가보셨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원가를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인원 좀 있고 그러면 참 좋은데 주원가를 이게 허난소를 생가에서 공부하는 거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진짜. 거기에 막 허난소 동상도 있고 거기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이 국문학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가지고 허난소론의 주원가를 읽으면 느낌이 좀 남다르지 않겠어요? 여기서 읽는 것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썼어요. 주원가를. 뭐 제가 여기서는 지금 작품이 안 나오니까 설명을 못 하겠고 그래서 원부사라고 나왔죠. 그 세 번째 줄. 네. 원자가 원망을 원자죠. 네.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남편이 김성립이잖아요. 맞죠? 이 김성립이라는 남편이 그냥 뭐 좀 그래요. 막 그 자기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막 좋아하고 막 그래서 복잡해. 옛날 남자들이 바람기가 특히 많아가지고 여인들이 참 힘들어. 허난서론도 몇 세 못 살았죠. 여기 보면 1563년생인데 89년에 돌아가셨어. 그럼 몇 살 사는 거예요? 20한 6세, 7세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리고 막 애도 다 죽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고 태어난 아이도 죽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원가가 뭐 그런 이야기다는 거 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봉선어가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넘어갈게요. 자, 165쪽 시조의 거기 정착과 성장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조는 강호로 물러난 전환기인데 여기 이제 강호 가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작품이 월산대군이 진 거. 이거 고등학교 때 여러분 국어 시간에 좀 보신 적 없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국어 이 대부분 여러분 문과지 이과 없죠. 문과에서 국어 이 시간에 이거 무조건 했어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시라서. 근데 이제 보세요. 추강에 가을강에 밤이 드니 밤은 시련이라고 씁니다. 시련. 시련이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들이치니 들이우니 고기하니 무노매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낚시를 들이치니까 고기가 안 문다는 말은 뭘까요? 권력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의미는 권력.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저는 이 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봐요.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져 오너라. 표현 너무나 멋있지 않나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달빛을 씻고 온대. 그러니까 배가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못 잡으니까 커다란 달빛만 씻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림은 그러려면 하세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커다란 달빛을 이렇게 비칠 거 아닙니까? 씻고 빈배져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 무심한 달빛이 뭐냐? 여러분 무심한 달빛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무심한 달빛. 이런 게 공부라니까. 그렇죠. 나는 이 달빛은 권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권력의 뜻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심한 달빛이라는 게. 옛날에는 아시죠?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못 돼.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요. 맞죠? 네. 맞잖아, 제 말이. 다 안평되고, 다 이게 참, 그러니까 귀족 그 왕가에서 태어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다 죽잖아요. 막 죽고, 막 아버지가 자식 죽이고, 뭐 하여튼 이야기하는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월산대군이 이제 시조고, 세조의 붓에 사랑을 받고 자라났으나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풍월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이 가옹이라는 말이 나와요. 좀 말이 어려운 게, 가옹은 뭐냐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신선 노름으로 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낚시꾼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프로 낚시꾼이 아니라 신선 노름하는 낚시꾼,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가옹이라고 무식한 말. 빌릴 가짜에 물고기 잡으러 어짜에 늙은 용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국문학을 하면 뭐가 멋있냐면 뭐가 좋냐면 말의 이 수준이 높지 않나요? 말의 수준이. 가옹 이런 말도. 야,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요. 요거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볼게요. 추강의 발물결이 차다는 것은, 자 보세요. 이제 설명 나오죠. 시련을 느끼게 하다가 고개를 닦는 일에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자, 무심한 달빛과 빈배로 마음을 비웠다는 것을 나타냈다. 가득하면서 텅 비어 있고 움직이되 움직임이 없는 경지를 보여주는 격도 높은 작품이다. 자, 그 다음 밑줄 쳐놓으세요. 왕이 되었더라면 기대할 수 없는 깨끗한 이름을 단 한 편만 지은 시조의 길이 남겼다. 이 월산대군은 이 한 편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완전히 그냥
한편으로 그냥 그 떠버리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 가수도 그러잖아요. 한 곡만 딱 불렀는데 그냥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런 가수들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영남가단과 호남가단이 있어요. 뭐 이거는 짧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영남가단은 그러니까 가단은 그룹 사운드예요. 제가 자 가수는 뭐라고 그래? 가수. 옛날 말로 가객이라고. 이거 모르고 써보세요. 옛날에 가수란 말은 가객이라고 해요. 그럼 가단은 그룹 사운드, 그룹 사운드. 윤도현 밴드 뭐 이런 거. 이러면 이해가 쉬워요. 이거 쉽지 않나요? 네. 가객은 가수고 가단은 그룹 사운드. 요즘은 그룹 사운드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가단이 딱 두 개만 있어요. 영남가단, 호남가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남가단은 영남의 이제 그런 노래들을 이야기한 거겠고, 그래서 이제 뭐 경상도도 영남이니까 그런 노래들이 쭉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가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68쪽에 나옵니다. 168쪽. 근데 특히 이제 그 8.4.3에서 한 달락 올라가면 2 나오죠. 2는 영남가단과 인맥에서 지지 않아서 도산 12곡과 견줄 수 있는 도산 12곡은 도산 알죠? 도산 12곡이라고 안동에 가면 안동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 그 이야기를 안동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안동에 가면 뭐가 유명해요? 이육사 문학관 있어요. 이육사 문학관. 맞죠? 태계 2항 있고 태계 2항 도산서원. 그 도산서원 있잖아요. 도산서원. 그죠? 그것도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산 구곡가도 이제 그런 좋은 경치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남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송수는 아까 이야기 다 했고, 10년 경영하에도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뭐 치사가는 몰라도 돼요, 그 거는. 그 다음에 이제 169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성산가단을 빛낸 사람이 정철이다. 이거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요. 뭐 정철의 시조가 뭐 조금 이건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뭐 그런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이제 기녀시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녀시조. 이제 특히 여러분 이제 이 시조 중에 재밌는 시조가 뭐냐면 뭐가 재밌어요? 기녀시조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남자들 특히 이제 사대부술 시조 되게 딱딱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기녀시조는 정말 그래서 기녀시조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자, 근데 어쨌든 기녀시조는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기녀시조에다 땡땡 해놓고 170쪽에 8.4.4에 사대부 문학이었던 시조의 작자층이 확대되는 전환을 마련함. 사대부 문학이었던 시조의 작자층이 확대되는 전환을 마련함. 이게 기녀시조예요. 여러분 임재라는 시인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임재 문학관이 있어요. 임재호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임재호가 있어요? 모르죠. 한자 쓰기. 뭐죠? 백호 하얀 옷. 여러분 임재 문학관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나주곰탕을 들어보셨어요? 나주곰탕? 네, 알았어요. 나주에 있어. 나주 가면 나주곰탕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옛날에 가봤는데 2번 가봤는데 하여튼 그거 말고 여러분 백호문학관 꼭 가보세요. 그러니까 뭐 백호문학관이 나오도 하고 임재문학관이 나오도 해요. 제가 이렇게 막 소스를 던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국문학을 공부하고 여러분 가는 거하고요. 그냥 안 하고 가는 거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임재 갖고 논문도 막 썼어요. 나중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임재가 기녀를 상대로 시조를 지어서 희롱권에 삼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뭐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황진이 나왔죠. 황진이 그 세 번째 단락에 둘째 줄. 황진도 워낙 유명한 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줄 보세요. 마지막 줄 사랑 이야기인데 어저 나오죠. 어저 내일이요. 내일은 뭐냐면 오늘 내일 할 때 내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일. 내일이요 할 때 나의 일이라고 시작하는데
어저. 이건 그냥 앞에 나오는 이제 감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별을 하자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그리움을 깨닫게 되는 사연을 말하듯이 나타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명한 시가 뭐죠? 시조가? 동짓달 기나긴 밤. 이거 시는 아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게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낸다. 이 표현 기가 정말 깜짝 놀랐죠. 베어내. 여러분 이런 시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나긴 밤은 시간이야. 한 허리는 공간이야. 맞죠? 자, 이걸 좀 유식한 말은 뭐냐? 시간의 공간화. 맞아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이런 것처럼 이 밤은 시간인데 끝은 공간이잖아요. 솔리드의 노래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내가 그 사랑하는 님이 오면 굽이굽이 펴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가 되게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잖아요. 제 말하는 거. 님이 오는 봄밤은 171쪽에 두 번째 달 둘째 줄이에요. 짧고 님이 오지 않은 겨울밤은 긴 것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긴 밤에 허리를 잘라 짧은 밤에 이불에 넣었다가 편다는 기발한 착상. 근데 이 기발한 착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한자로 기상이라고 합니다. 기상. 기발할 기자에 생각하는 이런 정도로 이제 컨셉이라고 하고 있어요. 기발한 착상이죠.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 여러분 매창공원을 혹시 가보셨어요? 부안에? 매창공원을 가보세요. 안 가보셨으면 이렇게 보세요. 갈 때가 천지라니까. 전라도. 예, 말씀하세요. 조선 전기 거 하고 있는 거죠? 예, 조선. 전기죠. 예, 조선 뭐 전기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부안 그 기생 매창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뭡니까? 그 호로도 이제 유명한데 매창이 매자 창창자인데 여기 이제 특히 이 시가 너무나 멋있는 게 뭐냐면 이화우 흩날릴제 울며 잡고 이별하님 이렇게 시작되죠. 맞아, 이런 이 시 몰라요? 이화우 흩날릴제 울며 잡고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느냐 보내고 있는 점은 나도 몰라.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정말 멋있냐면요. 이화우예요. 왜 이화우가 멋있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이화우가 이 백꽃 비죠? 네. 이건 알겠죠? 네. 자, 이화우의 두 가지 뜻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두 가지. 몰라요? 자, 첫 번째 뜻. 백꽃이 필 때 내리는 비. 두 번째. 백꽃이 비처럼 떨어져.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여러분 그 백꽃이 이렇게 그 봄에 그죠? 이게 쫙 떨어질 때 진짜 멋있지 않나요? 요즘에 맞습니다. 그 이화장길이랑 같은 이화 어디 이화장? 학교 우리 그 그러니까 거기도 이화장 백꽃이죠. 그런 게 맞아 이화도 그 이쪽. 근데 이제 하여튼 이화우라는 거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백꽃이 이렇게 빛처럼 떨어지는 경우 있지 않아요? 이런 정말 멋있잖아요. 완전 되게 로맨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답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두 개 다 답이야. 백꽃을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하면 백꽃 이화우 쳐보세요. 되게 멋있어요. 이화우. 이게 이화우 흩날릴지 뭐 나와야 잠시만. 그래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홍랑 있어요. 홍랑. 홍랑은 이제 뭐냐면 최경창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산버들이란 뜻. 산버들 가려서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보내겠다 님에게. 주무시는 창. 주무시는 창 밖에 두어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뭘 꺾었다고 그랬죠? 버드나무를 꺾었다고 그랬죠? 네. 버드나무 가지를 꺾었어. 그러면 버드나무는 뭘 의미하느냐? 뭘 사랑할까요? 버드나무 상징. 끈질긴 사랑. 자, 여러분
이 버드나무는 이렇게 휘무지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 저는 고등학교 농업을 해가지고 좀 아는데 이 나무 가지 그 가지에 꽃을 이렇게 꺾어가지고요 땅에다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그 여기서 꽃이 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걸 휘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개나리 꽃 네. 잘라서 네, 이런 뜻이 그렇죠. 있지. 그런 것처럼. 하여튼 그래서 이 버드나무가 되게 생명력이 강하대요. 버드나무가. 그래서 자 버드나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최경창이 떠나요. 이제 사랑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 맷버드를 산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보내겠다. 주무시는 창 밖에 두고 봐라. 그곳에서 싹이 나면 저인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그곳에 싹이 나면 저인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거기 좀 읽어볼게요. 비슷한 시기에 함경도 경성기생 홍랑은 거 있죠. 이름난 시인 최경창. 최경창. 자 이거 나온 김에 또 여쭤볼게요. 최경창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최경창. 어디에 들어갔다는 아 이거 무슨 시인? 아 어디라면 좀 그러니까 네. 무슨 시인은 들어가요? 박명신이요? 장애인이나 아 박명시 삼당 시인에 들어가요. 아, 당시풍을 모방한 세 명의 시인. 이거 저 대학원 갈 때 이거 시험 나왔다니까. 은학 유명한 삼당 시인을 쓰시오. 진짜 이 시험 잘 나와요. 장애인이랑 쓰고 백강훈. 아니에요? 백강훈. 그다음에 여기 누구죠? 여기 나온 최경창. 네.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 허균의 시 선생님. 아, 이 단. 삼당시 당시풍을 모방한 세 명의 시인이라 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왜 그럼 중문학을 왜 했냐? 그럼 중문학은 당시를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한문이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를 공부하고 이걸 보는 관점하고 당시를 모르고 보는 것 같을까 틀릴까? 엄청 달라요. 우린 다 이런 당나라 시 다 공부했어요. 중문과 공부하면. 어쨌든 이 당나라 시가 되게 유미주의적이라는 게 뭔지 알죠? 아름다운 시들이거든요. 유미주의라는 그런 여기 국문과니까 제가 깊이 있게 못 들어갈 그 정도 그런 시를 쓴 시인이 세 명이다. 되게 유명해요. 이건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백광은 이게 시험에도 나온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다음 중 3당 시인이 아닌 사람은 백광은, 최경창, 이달, 허균 누구겠어? 허균. 예를 들면 나온다니까요. 되게 유명해요. 자 그래서 자 다시 맷버드 그래서 봐요. 맷버드를 꺾어서 시작하는데 새잎 도들 맷버드를 가지로 자기 마음을 나타내서 청순한 느낌을 주고 이별을 이별 아닌 것으로 바꿔놓았다. 애정을 다루며 이별을 노래하는 작품 세계를 뭐 기반하게 갖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홍랑이나 매창이나 황진이나 다 유명한 기녀시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뒤에 뭐 한인문학 이런 건 잘 몰라주세요. 그거는 넘어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국문학을 뭐 그냥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훑어 간다고 생각하면 재밌어요. 자 다시 8.6 아까 거기 가다 말했죠? 8.4.4 맞죠? 다시 앞쪽으로 네. 거기 볼게요. 오늘 하여튼 여기 그 뭐죠? 그 9.1.9.14까지 쭉 공부하면 여러분 거의 절반은 끝난 거예요, 진짜. 그다음 보세요. 자, 관인문학은 뭐 관에서 이제 만들었겠죠. 관인이니까 국가에서 만든 문학이에요. 사립문학은 사립이니까 선비가 숲에 있어, 맞죠? 여러분 사립이라는 게 한자로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알죠? 이 정도는 한자 어렵지 않잖아요. 네. 선비가 숲에 있다고. 네. 그러니까 관직에 못 나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서경덕, 이왕. 그다음에 이제 방외인 유명한 말 나오죠. 방외인은 뭐냐? 방외인. 그리고 만약 여러분에게 자, 그러니까 이래서 공부를 이 사람 잘하는지 어떻게 아냐? 방외인이 한자로 있어요. 방외인이 뭐냐라고 여러분이 물어보면 6글자로 이야기해요. 아웃사이더는 체제에 관한은 아니 그럼 넘어가는데 네. 체제에 관하는 인물
아 좋아요. 그 코트 트림만 아닌데 좀 길어졌어요. 체리에 하나는 몇 자지? 8자고. 정확히 말하면 뭐 그렇게 쓰고 틀리진 않는데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제도권 이게 정확한 소리. 그게 방위인이에요. 자, 이 네모라는 제도권이 있어. 그 네모라는 제도권에 밖에 있다는 거. 그럼 이해가 쉬워요? 네. 여기 이게 제도권 이게 성로 이해가 제도권 밖에 있는 거. 이거 방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시습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김시습할 때 시습은 이렇게 쓰는데 시습은 어디서 나오고 시습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디서 왔다 이야기 아니면 논어에서 딴 거예요. 논어. 논어라는 책이 있죠. 공자 논어. 거기에 보면 하기 시습지 불여교로와 이건 알죠. 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봐요. 공부를 대충 한 사람하고 깊이 있게 한 사람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시습이 나온 거 진짜로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논어에서 따온 말인데 시습은 배워서 공부를 배워서 때때 오늘 공부했어.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보려면 보여요? 네? 전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식이 깊고 얕고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 그때 때때로 아니에요. 배워서 그때 익힌다는 거죠. 하기 시습지라는. 저 옛날에 뭘 모를 때는 하기 시습 좀 배워서 때때로 익힌 줄 알았어. 그런 게 아니고 배우자마자 여러분도 이렇게 배우면 다시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하기 시습지예요. 하여튼 이 시습은 어디서 나왔다? 논어에서 나왔다. 자, 그리고 이제 도피와 반발이죠. 김시습은 뭐 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미천한 처지에서 겪는 고난을 있고요. 삼당 시인과 임제 나왔잖아요. 임제는 삼당 시인에 들어가진 않아요. 임제는 그렇지만 임제도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임제도 삼당 시인은 아니지만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거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 나오냐면 189쪽 8.7.4 삼당 시인과 임제 바로 제가 설명으로 나오네. 자 볼까요? 백과문, 최경창, 이달을 삼당 시인이라고 한다. 자 거기다 번호 매기세요. 백과문 1, 최경창 2, 이달 3 삼당 시인 나오네. 그렇죠? 송시를 여기서 좀만 더 설명하면 송시는요 되게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인 풍조를 버리고 당시 유미주의적인 시를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다시 8.7.3으로 갈게요. 미천한 처지에서 겪는 고난 3당시.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한문학이 등장해요. 여성들이 또 이제 한문학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또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들이 이제 한문학을 썼다고. 규호가 흔한 사랑이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르죠. 왜냐면 그거는 한문학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든 시조나 이런 가사잖아요. 주원가나 이런 거. 한문학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래서 설명 좀 드릴게요. 191쪽. 여기 지금 제가 어디까지 좀 할 거냐면 194쪽까지 있는데 이거 좀 여기까지 좀 해도 될까요? 빨리빨리 나갈게요. 191에서 194에 여성 한문학이 나오는데 핵심만 빨리 하고 제가 8시 안에 빨리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한문은 자 8.7.5 191쪽입니다. 한문은 여성을 위한 글이 아니었다. 남성 가운데 4대부 남성만을 옛날에 여성들이 한문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은 그냥 정말 예외예요. 여성이 한문학을 공부한 것 자체가. 뭐 그런 이야기 길게 써놔서 이게 다 읽을 필요 없어 이런 거는. 읽을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여성 한문학을 대표한 사람이 누구냐? 자, 192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신사임당. 신사임당. 신사임당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율곡의 어머니 있고요. 그래서 신사임당은 그림도 잘 그렸잖아요, 그죠? 조충도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뭐 강릉에 가면 있죠. 네. 오죽헌이라고 있죠. 오죽헌 그 블랙 뱀부 검은 대나무 오죽헌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친 부모님을 생각한다. 유대관령 망친정 이게 뭔 뜻일까요? 유자는요 넘을 유자예요. 넘을 유. 대관령을 넘으면서 망은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죠? 친정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관령 망친정. 그 다음에 뭐 송덕궁 이런 거 넘어가세요. 그냥 몰라도 돼요. 메이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단락에 난설은 한번 나왔었죠? 네. 거기는 눈하고 봐요. 이달에게 시를 배웠다. 이달이라는 사람이 손곡 이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달이 삼당파 그죠? 삼당신이에요. 삼당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달도 이렇게 그 높은 벼슬을 하지 못했죠. 이분도 이제 귀족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립의 아내가 됐다. 이건 아까 설명했잖아요. 부부 사이가 좋지 못했다. 딸과 아들이 연이어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허균이 누나의 시를 크게 자랑하면서 시집을 편찬했다고 나오네요. 네 번째 줄에.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이옥봉이 이옥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옥봉은요 서얼 출신이에요. 서얼 출신. 그러니까 아까 송곡 이달도 서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얼은 뭔지 알죠? 한쪽이 양반이지만 한쪽이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뭐냐면 종목법 이거 꼭 알아두세요. 종목법이 뭔 소리냐? 어머니를 따르는 거. 어머니. 아버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봐요. 홍길동의 아버지가 홍판사잖아요. 홍판사하고 그 뭡니까? 노비 사이에서 홍길동이 나왔죠. 맞잖아요. 노비. 그러니까 엄마가 노비죠. 그리고 홍길동도 있어요. 아버지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걸 종목법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남자들은 일부 다쳐주니까 그렇게 다 해버리면 이게 뭐 땅 같은 것도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옛날에 뭐 부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 자기들이 먹을 걸 다 뺏기잖아. 다 이유가 있죠. 정실 부인 자식들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옛날에는 막 많으면 7, 8명 막 구운몽 봐보세요. 구운몽 흥진가 8선녀잖아. 그런 거예요. 네. 그냥 뭐 한 7, 8명 뭐 있었죠. 네. 그래서 이옥봉은 이제 시가 그래서 이옥봉을 허균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시가 남성적이어서 분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시가 남성적 여자 발음 분 이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하여튼 허균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이옥봉의 시는 안 나와요. 제가 이옥봉의 시는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이옥봉의 시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몽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몽혼. 꿈속의 영혼. 그래서 자, 여기 써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우리말로 쓸게요. 근래암도 민영화 월도 사창 사창 여러분 보세요. 국문학을 공부하는데 한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약사, 몽원, 행위죠. 문전성, 여러분 이런 거는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된다니까 말을. 문정성로 감성사. 보세요. 못 써도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꿈속의 영혼인데 근래 당신의 안부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요즘 당신은 어떻게 지냅니까? 달이 이르러요. 사창에 이르니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창이라는 게 원래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인이 그러니까 비단사자의 창문 창자거든요. 사창이라는 게. 근데 사창가가 다 그 원래 뜻은 나쁜 뜻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비하적으로 쓴 거죠. 여인들이 있으니까. 사창이라는 게 비단사자의 창문 창자를 쓰네. 하여튼 달이 신첩이 있는 창에 비치니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내용이 없어요. 여기가 기가 막힌 거. 왜 기가 막히냐 봐봐요. 약사가 만약 몽혼 꿈의 영혼에 발자국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이 발자국이 있을까 없을까요? 영혼은 발자국이 없어요. 꿈의 영혼에 발자국이 있다면 그대 문학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보면 이해가요?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을 해가지고 당신에게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설프게 사랑하니까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을 하면 아예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만약에 꿈의 영혼이 발자취가 있다면 그래도 그대 문 앞에 돌길이 뭐가요? 그대 문이 집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겠죠? 이 앞에 돌길이 있다고 싶다. 돌길. 이 돌길이 반쯤 뭐가 돼요? 모래가 돼요. 노래가 돼. 기가 막힌 편 아닙니까? 꿈의 영혼의 발자국이 있다면 그대 문 앞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됐을 거예요. 자, 여기 살아간다는 말이 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대단한. 네, 반응이.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제 듣기만 해도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이걸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 근데 해석이 그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 기가 막혀? 만약에 꿈의 영혼의 발자국이 있다면 그대 문 앞 돌길이 반쯤은 뭐가 됐을 거다? 모래가 됐을 거다. 이 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문학을. 자, 그래서 기녀들의 뭐 노래, 황진이 뭐 이런 건 아까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이제 매창 조금 보고 싶게요. 194쪽. 아, 이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매창은 여기 보면 자 194쪽 여기만 보고 쉬겠습니다. 매창은 부안기생 이계랑이라고 나왔죠. 이계랑. 그리고 시조와 한시 아울러 능통했고요. 취객에게 준다. 이거 정말 유명한 시예요. 증취객. 이 증취객 할 때 이 증자는 줄 증자고요. 취할 치자예요. 손님 객자입니다. 기생이 아니고 서는 할 수 없는 말을 이거는 제가 지금 말하지 않고 제가 이거에 대한 뭐 것을 하여튼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뭐 이 이야기는 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님이 이런 거예요. 손님이 엄청나게 좀 이상한 손님 있잖아요. 이상한 손님을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손님을 그러니까 옷걸음이 찢어졌는데 내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과 나의 어떤 인연이 끊어질까 두렵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돌려서 이야기해요. 이 증치객이라는 시가. 그리고 춘원, 봄의 원망 이런 시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여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창은 나왔고 황진이 이옥봉이 안 나왔었죠. 허난설원, 신사입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